네, 그거는 굉장히 그 상황에 따라서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가 없이는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계약을 정식적으로 정당하게 파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파이낸스가 안 나와서 돈이 없어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는 정당하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집에 하자가 있어서 병충해, 해충이 있어서 집을 갉아먹는다, 그런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당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드바이스를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디까지나 고객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집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이나 아니면 시장 평균 가격을 갖다가 조사하게 되는데요. 가령 상업 건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고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밸류에이터가 시장에 맞게 정밀하게 분석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일반적인 주택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이 만든 어프레이즈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 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는 아파트가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인스펙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기보다는 단순합니다. 호주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판단력이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잘못 사면은 굉장히 팔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투자적인 면에서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된 집을 사는 것보다는 지어지지 않는 집을 살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경우는 시공사가 어떤 면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에 따라 그 건물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서는 상당히 양이 많은 계약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Disclose Statement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전에 시행사가 즉 디벨로퍼가 이런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구매자는 그 정보를 가지고 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주의를 요하길 바라겠습니다.